안녕하세요. 야담 서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글자를 거꾸로 써도 사랑받는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 숙종년간 한양 북촌 가회동 기와집이 즐비한 양반 동네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 김진산의 사랑채에서는 오늘도 요란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또 산자를 뒤집어서 쓰셨어요? 월선이가 먹물범벅이 된 벼루를 들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30이 넘은 김진사는 여전히 산자를 거꾸로 세워놓고는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20번째였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제대로 썼는데. 김진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붓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붓이 잘못된 것처럼 말입니다. 월서나, 혹시 이 붓이 말을 안 듣는 건 아닐까? 아니면 먹물이 삐뚤어진 건가? 월선이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도련님의 이런 순진무구한 모습이 밉지가 않았거든요. 도련님, 붓과 먹물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만, 도련님의 손이 조금 장난기가 많으실 뿐이에요. 그런가? 그럼 손에게 혼을 좀 내야겠네. 야, 이 못된 손아. 김진사가 자신의 손을 혼내듯 톡톡 치는 모습에 월선이는 결국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이 넘은 어른이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김진사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학문 바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번번이 떨어지고 천자문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실정이었죠. 하지만 마음씨만큼은 금덩이보다 귀했습니다. 하인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고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몰래 쌀을 보내주고 길에서 다친 개라도 보면 집에 데려와 치료해주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월서나, 솔직히 말해봐. 나는 정말 바보일까? 김진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월선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도련님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도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도련님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못 쓰시는 것보다 마음이 나쁜 게 훨씬 나쁜 거 아닌가요? 김진사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때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며 김진사 어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이 좌수께서 널 사위로 삼겠다고 하시는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진사는 깜짝 놀라 벼루를 엎지를 뻔했습니다. 월선이가 재빨리 받아냈지만 먹물이 김진사의 두루마기에 시커멓게 튀었습니다. 좌수님 따님이 춘향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28인데도 아직 시집을 못 갔거든. 너무 똑똑해서 남자들이 다 도망간다는구나. 그래서 너처럼 순하고 착한 사위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 어머니의 말에 김진사는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습니다. 결혼? 자신 같은 바보가, 그것도 똑똑하다는 춘향이와? 어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뭘 준비해? 너 30 넘었는데 언제까지 총각으로 있을 거냐? 우리 집안대를 누가 이어갈 거야? 월선이는 갑자기 손에 든 벼루가 천근만근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도련님이 결혼을 하신다고요? 물론 주인과 몸종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리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월선이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도련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착한 주인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련님이 글을 못 쓰신다고 속상해 하실 때면 저도 모르게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웃으실 때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웃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월서나, 잠이 안 와? 뜰에서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이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김진사가 돌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도련님도 못 주무세요? 응. 결혼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와. 월서나, 나는 정말 누군가와 살 수 있을까? 나처럼 바보인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어? 달빛 아래 김진사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서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월선이는 그런 도련님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련님, 바보라는 말씀 그만하세요. 도련님만큼 착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춘향이는 똑똑하다고 하잖아. 나 같은 사람이 어울릴까?
월선이는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도련님을 도울 수 있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도련님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뭔데? 김진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월선이를 무척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자수님 댁에 가서 실을 한 수 지어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실을요. 시라니. 나는 시를 쓸 줄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도련님의 진심이 담긴 시여야 해요. 월선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순수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내용의 시를 말이죠. 사흘 후 김진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좌순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월선이가 정성스럽게 써준 시 한 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좌수님께서는 계신가요? 김진사, 어서 오게. 우리 춘향이도 나와 보거라. 이좌순은 김진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곧 안채에서 춘향이가 나왔습니다. 소문대로 빼어난 미인인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사님. 김진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죠. 좌수님, 소생의 따님을 위해 시 한 수 지어왔습니다. 오,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김진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달빛 아래 고우신 님이여. 얼굴은 보름달 같고 마음은 봄바람 같다 하시니 이 몸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학문은 어린아이만 못하고 재주는 바닥을 드러내니 감히 님의 손 잡을 수 없어. 차라리 멀리서 바라보며 평생 우러러보고만 싶습니다. 혹여 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평생 님만을 섬기겠으니 부족한 이 몸 용서하시고 따뜻한 마음만 받아주소서. 좌수와 춘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솔직하고 겸손한 시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바빴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김진사, 자네가 이런 훌륭한 시를 쓸 줄이야. 좌수가 감탄했습니다. 좌수님, 시에서 고백했듯이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따님께는 더 훌륭하신 분이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춘향이는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정직하신 분이 좋아요. 자신을 꾸미지 않으시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시는 분 말이에요. 좌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모두 자신만 내세우기 바쁜데 김진사는 참 겸손하구나.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월선이의 계획은 자신을 바보로 만들어서 거절당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호감을 사고 있었거든요. 김진사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선아, 큰일 났어. 좌수님과 춘향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정말이에요? 월선이는 놀란 척하며 물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너무 잘 되어버린 것이었죠. 도련님의 순수함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선아, 나는 춘향이가 좋긴 한데 뭔가 마음이 복잡해. 왜요, 도련님? 월선이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글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김진사는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월선이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월선이를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월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월선아, 나는 바보지만 마음만은 진짜야. 너를 좋아해. 도련님,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 내가 내 옆에서 그를 가르쳐 줄 때, 내가 웃을 때, 내가 걱정해 줄 때,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월선이는 어둠 속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알아. 양반과 몸종이 어떻게 되겠어? 신분이 다른데. 그래도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 어둠 속에서 월선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사실은 저도 도련님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며 환한 등불 빛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사 어머니가 등불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몸을 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촛불이 꺼진 것을 보고 등불을 가져오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으신 것이었죠.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얘들아,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니? 김진사와 월선이는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들처럼 당황했습니다. 특히 월선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으려 하자 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얘야, 내가 월선이를 좋아하는 거 내가 언제부터 알았는 줄 아니? 그리고 월선이도 마찬가지고. 네? 두 사람은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희 둘이 서로 눈짓하는 거 보면서도 모른 척했지. 우리 바보 아들이 언제 철들까 싶어서 말이야. 그런데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어머니는 월선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습니다. 월선아,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지난 5년 동안 우리 집을 돌봐주고 바보 아들 뒷바라지 해주고. 신분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월선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어머님, 좌수님 따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혼담이 오간 상황인데. 그건 걱정 말아라. 좌수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면 될 일이야. 억지로 맺어진 인연보다는 진심 어린 인연이 낫지 않겠니? 며칠 후 김진사는 다시 좌순애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월선이와 어머니가 함께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죠. 좌수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좌수는 월선이를 보시더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마음이 있는 곳에 참된 인연이 있는 법이지. 사실 나도 자네를 보면서 느꼈어.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야. 그때 춘향이가 나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환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 김진사님, 사실 저도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마음에 둔 분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좌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서당 훈장님이세요. 박 훈장님. 저보다 학식도 뛰어나시고 마음씨도 좋으세요. 하지만 가난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좌수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원. 다들 마음에 둔 사람이 따로 있었구나. 그럼 됐네. 각자 원하시는 분과 사시면 되지. 모든 사람이 안도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석 달 후 김진사와 월선이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드문 일이었지만 김진사 어머니의 결단과 동네 사람들의 이해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례식 날 춘향이와 박 훈장도 함께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쌍의 부부가 같은 날 결혼하는 것도 화제가 되었죠. 월선아, 행복해? 신방에서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꿈만 같아요. 정말 제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로부터 1년 후 김진사는 여전히 글은 서툴렀지만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죠.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글을 못 쓰셔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김진사는 월선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글씨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 진짜 지혜는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월선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바보는 자신이 바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해 가을 월선이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을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는 글을 못하지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몇 년이 흘러 김진사네는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으로 소문났습니다. 김진사는 여전히 한자를 헷갈렸지만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월선이는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도 마을 여인들의 상담 역할도 하였죠. 춘향이와 박훈장 부부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박훈장은 실력을 인정받아 큰 서당을 열었고 춘향이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그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봄날 네 사람이 함께 꽃 구경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 바보였던 것 같아.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고, 월선이는 신분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춘향이는 똑똑해서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박훈장님은 가난해서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사랑이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것도 사랑입니다. 진짜 바보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